한국기독교사회 회장이신데요. 인사해 주시죠. 최은영 교수님. 네,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네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순천에 계시는 우리 네. 호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네.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대 안암 우리 대학 후배시고 우리 교수 마취통증과 교수인 우리 신현주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취과 네. 신은주입니다. 네. 네네네. 우리 고대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는데, 이창호 선생님 아마 부산에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대구입니까? 네. 네, 네. 여기 우리 김진희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교수님이 지난 7, 8, 9와 3개월에 걸쳐서 열강을 하셨는데 그 열강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갖고 예. 우리 전재규 교수님한테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서울의 우리 채집의 선생님 들어오셨고 우리 한국기독교사회 전임 회장이시고 지금 6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성근 원장님, 우리 같이 전재규 교수님 강의를 좀 도와주시라고 바로 옆에 계신데 혹시 여기 들어오시는 대구 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십니까? 네. 제가 대구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권사님 아시니까 네. 아실 네, 거고.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네. 이창호 장로님 정형외과 선생님이시고 대구 네. 기독교사회 아주 주축 멤버시고 창립 네. 멤버신 이창호 장로님 들어가 계신데 아직 사진은 안 떴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김준식 교수님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시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그 간질 아이들 이제 정신적인 간질적인 거 이런 걸 전문하시는 걸로 지금 개원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황봉환 목사님은 우리 전재규 장로님께서 대구 대학교 대신대학의 총장님으로 계실 때 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청남- 저기 눈 수술 잘 되셨나요? 아이고 오늘 그 참 어려운 수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그번에 유명한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네, 황봉환 목사님하고 우리 전재규 장로님하고 대구의 근대 대구 경북 근대 문화하고 청라 정신과의 연결 관계에 관해서 아주 재밌는 책을 또 내시고 저술이 활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대구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정영식 원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산부인과 전공하셨고 대구 동산병원 명예 교수시고 굉장히 이 대구 기독교 사회를 세 번째 처음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영식 장로님 인사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대구 팀 중에서 지금 기독교 사회 올해 이제 내년 2년 동안 회장 맡으신 이정훈
이정훈 안과 원장님이십니다. 이정훈 원장님 인사해 주세요. 내가 더 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네, 지금 네, 8시가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에 고대 안암병원에 우리 원목으로 계시는 서울 고대 안암병원에 원목으로 계시는 원목시장 계시는 이경희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대 안암병원 이경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손독신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옛날에 대구에서 오래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 계명대에서 네, 손 목사님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전재규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희철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네,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우리 강희철 교수님 인사해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네. 계명대 있을 때 잠깐 선생님 뵀었는데 정말 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대 우리 용태선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언뮤트 네네, 언뮤트 해주시고요. 네, 제가 들어왔는데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오늘은 이제 아주 열기가 벌써 좀 다가오는 건 느낌을 다 받으시나 봐요. 오늘 네. 자, 오늘 우리 그리고 대구에 김미주 네. 총무님 들어와 계십니다. 네네네. 김미주 총무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떴는지 모르겠네. 네. 자, 우선은 강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요. 우리 시작하는 기도를 우리 최은영 교수님이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기독교사회 회장이신 최은영 교수님께서 시작 기도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저녁에 또 이렇게 전재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대구 기도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해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스승님들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 해서 우리 후학들이 많이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그 정신을 이어서 의료 선교를 잘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재기 교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전재규 교수님은 전 계명의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대구 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셨고요. 지금은 현재 계명대학 명예교수로 계시고 한국역사문화운동본부의 이사장으로도 계십니다. 뭐 최근에 여러 많은 강의와 책을 많이 발간하신 것 같은데요. 책 소개도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조금 다시 한번 해주실 거고요. 오늘 강연 제목이요. 청라정신과 근대 문화에 대해서 대구 의료 선교 역사 편을 지난번에 우리 김진희 교수님을 이어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재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네. 조금 지금 준비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동영상을 제가 책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에, 친애하는 대한민국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아주 어려운 눈 수술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꼭 참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이 몇 명이 된지 모르지만은 저는 100명이 모였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86인데 그래도 이분 살아가지고 있어서 흥분하면 좀 크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에 지난 10월 25일 날 대구에서 제일 큰 인터벌고에서 550명 지도자를 모아서 거기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신 분이 황봉원 교수님도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전에는 월요일 날 경주에서 2,000명 모였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대한민국에는 지금 사명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의사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티피컬한 도시가 바로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청라도시, 이 청라정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아니한 이야기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황 목사님이 풋노트까지 쓰면서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생겼으며 예일 대학이 어떻게 생겼으며 프린스턴 대학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칼빈주의를 배워서 한국의 자유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이러한 심정으로 제가 사실 요사이 조금 눈이 2주일 동안은 아주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가급적이면 흥분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지난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비디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500만 원을 주고 15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면 대충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디오를 틀고 한두 개를 틀면서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며 신대륙을 향해 기나긴 항해를 했던 영국 청교도들. 1620년 12월 21일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 록에 도착한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17, 18세기 미국 기독교 쇠퇴기에 대각성 운동으로 삶과 신앙을 일깨웠는데,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의 미국 순회 설교와 프렐링 하이젠, 길버트 테넌트와 조나단 에드워즈 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바니아 대학 등 청교도 정신위의 대학들이 설립되며 성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물들이 배출됐는데, 특히 뉴저지와 펜실바니아주를 중심으로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에 근거한 프린스턴 신학교가 설립되고, 미국 북장로교 총회가 관장한 해외 독립선교부에서 대구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1893년 베어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향했는데, 베어드와 아담스, 브루어는 복음 선교를, 어드만, 에드워드 아담스, 캠벨은 교육 선교를, 그리고 존슨, 플래처, 마펫은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산의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직업학교를 설립해 농상공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 정신을 품은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복음, 교육, 의료 활동이 대구, 경북 근대문화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대구, 경북의 근대사는 영미 청교도의 신앙과 문화, 교육과 개화사상 등이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도 한 곳에 집약돼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민족의 개화기와 맞물려 발생한 청라의 정신과 역사적인 유산들이 안타깝게도 최첨단 기술과 다원적 문화, 물량주의적 가치관과 개인주의 등으로 현재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땀과 헌신, 희생으로 이룬 역사문화 유산들을 더 가치 있게 보존하고 지키고자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교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청라언덕을 새롭게 조성함과 더불어 근대 역사문화의 발원지인 그 청라언덕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권을 잇는 4개의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해 선교기념관 및 박물관을 건립하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의 중심에 대구 근대 골목이 형성돼 청라언덕부터 시작해 대구 도심의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토대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화에 성공시켰습니다. 2012 관광의 별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곳으로 선정돼 대구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 우리는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4개의 순례길을 조성해 다음 세대의 청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 동무생각. 대구에서 태어나 선교사들에게 작곡을 배운 박태준이 작곡하고 이은상이 작곡한 이 곡은 특히 가사에 박태준이 살던 동네에 있는 이 청라언덕을 품고 있습니다. 푸를 청, 담쟁이라. 푸른 담쟁이라는 뜻의 청라는 청교도 선교사들이 주택을 짓고 푸른 공원이 되게 하려 언덕 위에 나무를 심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담쟁이, 청라가 자란 언덕을 청라언덕이라고 하는데 챔리스, 스위츠, 블레어 등 옛 선교사들이 생활하던 주택을 비롯 대구를 사과의 고장으로 만든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동무생각 노래비, 그리고 선교사 묘원인 은혜의 동상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명예교수인 전재규 박사는 이 청라언덕의 아명을 몽마르트 언덕, 아가 언덕, 3일 만세동산, 여호와 일의 언덕, 동산의료원 박물관 언덕, 시연산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렇듯 청라언덕은 미 북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이 토대를 이룬 청교도 선교사들의 정신이 깃든 장소이며 대구, 경북 근대 역사문화의 발원지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에서는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갈 4개의 순례길을 조성하며 각 시작점을 근대 역사 문화의 발원지인 청라언덕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4개의 순례길, 근대 역사문화 벨트의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길은 근대 문화 역사의 발원지인 청라언덕에서 시작해 구 대구 제일교회, 구 동산의료원, 신명학교, 개성학교, 대구 애락원, 신동산의료원, 강창 사문진 나루터로 이어집니다. 이 중 몇 곳을 찾아보면 구 동산의료원에는 우드브리지 오드린 존슨, 한국명 장인차 선교사의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존슨 선교사는 1897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대구에 파송한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부임 초기 대구에 미국 약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99년 대구 제중원을 열며 진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의 진료가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지는 1907년부터 1908년 사이 그가 진료한 환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선 것을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경무에 시달리며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존슨 선교사는 최초의 제왕절개 수술 집도를 비롯 한국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교육과 한중영일 의학서전 편찬, 한센병 진료소 운영 등의 업적을 쌓으며 경상도 내륙 일대의 의료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남문 안에 있던 선교센터가 성문박 동산, 즉 지금의 청라운덕으로 옮겨지고 이곳에서 제중원이 동산의료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도 존슨 선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미국 미주리주의 한 육묘장에서 얻어와 집 근처 텃밭에 심은 사과나무는 대구 사과라는 브랜드를 얻을 만큼 지역 특산품이 됐습니다. 신명학교에는 마르다 스콧 브루언, 한국명 부마테 선교사의 헌신이 씻뿌려 있습니다. 동창생인 헨리 먼로 브루언과 1901년 결혼한 직후 마르다는 이미 3년 전부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남편을 따라 대구로 왔습니다. 토론토 교육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그녀에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소녀들의 모습이 자꾸만 보였습니다. 대구 제1교회에서 부인 성경반을 운영하던 마르다는 당시 선교사 사택에서 바느질 교실을 운영 중이던 존슨 선교사의 아내 이리스 파커와 함께 여자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고 대구 경북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신명여자 소학교는 이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이후 1930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헌신한 마르다를 우리는 대구 경북 여성교육의 창시자라 부릅니다. 대구 애락원은 플래처 선교사의 헌신이 밑거름돼 세워졌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플래처가 가장 마음을 썼던 대상은 한센인들이었습니다. 1904년 한국 선교부가 나환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13년 영국의 인도와 동양 지역 나환자 선교회 회장 헤즐리 베일리 부부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대형 나환자 구료회 조선지부 유지재단을 선교회 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영국에서 2,000달러를 보내 대구 애락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1916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4만여 평에 이르렀고 지속적으로 나환자 수가 늘어 진료실 및 병동을 증축하여 최고 1,116명까지 수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래처 선교사는 시설 확충을 위해 자신의 사재까지 아낌없이 헌신하며 기여했습니다. 제2길은 청라언덕, 구 대구 제1교회, 양령시장, 가창, 청도 팔조령, 납닥바위, 풍각제1교회, 사월교회, 경산교회, 대신대학교, 메로나이트 선교지, 영남신학대학교로 이어집니다. 특히 구 대구 제1교회는 1893년 대구 경북 최초의 개신교회인 남성정교회가 모태로 경북지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근대적 의료 및 교육을 전개한 곳으로 구 대구 제1교회 본당은 1992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됐습니다. 제3길은 청라언덕, 성주, 다부동 호국의 성지, 외관 호국의 다리, 구미 상모교회, 김천 송천교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구미 상모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정인백 씨가 1901년 3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남자 5명과 여자 5명을 모아 예배드리며 시작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제4길은 청라언덕, 영천 자천교회, 의성경찰서, 안동 성서병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영천 자천교회는 미국의 제임스 아담스, 한국명 안의화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권원중 장로가 1898년 건립한 아름답고 오래된 한옥교회입니다. 권원중 장로는 이후 교세가 확장돼 더 큰 예배당의 필요성이 느껴지자 자신의 사제를 털어 1904년 현지의 16칸 목조 건물의 예배당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원중 장로의 헌신이 깃든 영천 자천교회는 현재 경북문화재 자료 제452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렇듯 청라언덕을 중심으로 경북권까지 연결되는 대구 경북 역사문화 벨트 4개 길을 조성해 대구 경북의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이곳을 방문해 대구 경북 근대사의 뿌리를 알고 역사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깨닫고 감동하고 즐길 수 있는 순례길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근대사의 여정 중 가장 아픈 역사의 현장인 대구 애락원에 대구 경북의 어머닌 플래처 선교 기념관을 건립해 역사적인 기록들과 유물들을 보존하고 부대 시설들을 조성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학문 연구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교계, 교육계, 문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알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며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으길 소망합니다. 내 집이 배워라.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들립니까? 이제 들립니다. 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잘 들립니다. 우선 청라동산, 청라정신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은 최근래입니다. 그러면서 부상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거의 전국에서 오는 사람이 대구는 제2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을 회복합시다 하는 구호를 외친 적이 지금 벌써 15년이 넘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은 대구 제2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는 구호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역동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부각된 것이 청라정신입니다. 청라정신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들으셔서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라, 대한민국의 청라라는 말은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에 있는 청라시입니다. 청라시는 나자가 비단 나자입니다. 비단 나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구에 있는 청라 언덕이었습니다. 이 청라 언덕이라는 말도 세간에 퍼지기는 근 10여 년 이내에서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청라는 푸를 청자, 담쟁이 넝쿨라자입니다. 담쟁이 넝쿨을 영어로 하면 아이비 리그입니다. 미국에는 아이비 리그 풋볼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할 때 온 백성이 환호를 하며 정말 수줍을 이게 모세우면서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아이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비가 어디에서 생겼으며 그 정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들 그 중에서도 카바넌트, 언약 교인들이 형성된 청라 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동북쪽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근검절약 이거 있잖아요. 이거 둘째 분에 있는 거 준비해 주시면 근검절약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온 것이 미국 플리머스에서 영국 플리머스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있는 케이프타운 플리머스로 도착하면서 미국 동북쪽에 8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제일 먼저 세운 대학이
20년경에 세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예일,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 세우고 그 다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 어디서 실행했느냐 하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의사할 것 없이 목사님, 교육가들이 모두가 북장로교회에서 와서 대구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대구에서 정착한 이 정신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습득해서 온 정신입니다. 우선에 여러분 청라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IB 교복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IB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B가 어떻게 해서 이제 와서 수면 위에 떠올랐겠느냐? IB가 형성된 것은 1910년 그 어간에 동산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제1교회 신명학교 또 에라곤 이곳에 청라를 심었습니다. 민둥산에 청라를 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부른 가곡 동무생각 사후라는 것을 지은 박태준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구제일교회 바로 앞 청라 동산 바로 밑에 살았습니다. 살면서 자기 아버지는 제일교회 장로였고 자기는 개성학교를 다니면서 청라 언덕을 늘 이렇게 배회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면서 음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1992년에 21살의 나이로 1992년에 그 청년이 사후생각, 동무생각을 작곡했습니다. 바로 졸업한 다음에 마산 문창학교로 고등학교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은상 씨와 같이 이 곡을 작사하고 또 작곡을 했습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노래를 보면 내가 노래를 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나는 흰나리 꽃 향기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이 백합 같은 동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학교 여학생을 사모하면서 애정 어린 로맨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노래를 지을 때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을 때는요, 모두가 이 노래들을 애국가로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라든지 기럭기럭 우는 새라든지 이 여러 가지 그런 노래들은 다 애국을 생각하면서 지었는데 여기에 백합 같은 내동무야 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향하면서 백합 같은 동무라고 부른 것이죠. 청라 언덕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의 동산입니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때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된 것을 다시 회복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네가 내 마음속에 피어날 때는
내게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도 2절 보면 좋은 백사장에 밀려드는데 저녁 호수 위에 흰새 필 적에 나는 멀리 산천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저녁 호수와 같은 내 마음에 흰새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뛰놀 때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그 당시에 청라동산에 연당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당못에 뛰노는 고기를 그물을 바라보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네가 내게서 뛰놀 때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3절입니다. 네가 내게서 뛰놀 때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마지막에는 그 동산을 거니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소리 없이 오는 눈발 사이로 밤의 장안에서 가등 빛날 때 나는 높이 성궁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밤의 장안과 같은 내 마음에 가등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빛날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런 심령으로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때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동산에 오면 이 노래를 반드시 부르고 가야 합니다. 이 안에는 애국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청라동산이 세워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묘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여러 가지로 들으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버드에 와서 석사 학위를 받는데 이 하버드 대학이 바로 청라대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스턴 대학에 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는요, 그 당시에 윌슨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있었는데 윌슨 대통령이 나중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고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칼빈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황 목사님 아직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예, 이 책을 쓰신 제가 재료를 제공했지만 정확하게 썼고 쉽게 썼고 해서 이 책을 처음부터 정독하는 사람이 대구에 10,000명만 있으면 대구가 다시 소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황 목사님 기독 무슨 론입니까?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황 목사님 음소거돼 있으세요. 저 계시네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을 전부 다 알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하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으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이 속히 된 것이 기독교에 있는 교회사를 모르면 결단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칼빈주의를 배우면서 이 기독론, 이것을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기독교 입국론. 네. 우리 뭐 예, 기독교 입국론. 제가 이제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만은 흥분을 하니까 입이 말라가지고 노래를 제가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인데 노래도 옳게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너도 봤어. 응? 너도 봤어. 오케이. 그리 하면서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플래처의 의사인 플래처를 이야기하고 플래처가 세운 에라곤이 어떻게 생겨졌는 것을 확실히 알고 플래처가 세운 그 과정을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보다 먼저 생긴 대구의 에라곤이 경상남북도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를 다 치료했는데 지금 소록도는 돌을 부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했는 사람 노벨 평화상 신청을 다 해놨는데 대구에는 싹쓸이 다 허물어지고 지금은 고속도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라곤에는 세울 때 한국 사람이 돈 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영국에서 미국 북장로교에서 기부한 돈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 세워서 1913년에 세웠는데 1927년 그 당시에 일본에 2차 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가 27살에 즉위하면서 세상에 푸른 눈을 가진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대구 그 당시에 대구를 다이큐라 그랬습니다. 대구에 와서 에라곤을 만들어서 그렇게 잘 치료하는데 그 사람을 즉위식에 데리고 오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즉위식에 데려오라 그러면서 너무 감복해서 황제와 자기 엄마로 통해서 매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저하고 매치가 참 천신만고해서 역사를 다시 뒤지면서 너도 가서 그리하라 하는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 소설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로맨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큰 출판 기념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 이 책을 사도록 해라. 책을 사지 않으면 읽지 않는다. 그래서 10,000권 팔면 대구가 변한다 그러면서 이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고 우리 기독교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의사들에게는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기독교 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지 않는 의사는요. 만날 콧구멍만 들여다보고 눈만 들여다보고 목구멍 들여다보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은 왜 의사가 되는 것을 확실한 사명.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의사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만들고 나서 일본 목사님한테 이거 번역할 수 있느냐 해서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일본 목사님이 한국말을 일본말로 번역해서 한국말로도 선전하고 일본말에 선전하기 때문에 이 책은 일본에서 잘 팔리는 책입니다. 미국에서도 잘 팔릴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미국말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전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너도 가서 그리하라. 이건 굉장히 로맨틱하게 했어요. 옛날에 소록도에 들어가면 다 고환 절제 수술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대구에는 사랑으로 다 결혼식이고 뭐 하는 그런 것이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로맨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 들고 읽는 사람은 밤새껏 다 끝을 맺어야 된다고 맞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화면 공유가 안 보이네. 두 번째 학기에 오라 그랬는데 예, 됐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지? 됐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화면 아직 공유를 다시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화면 공유가 이걸 이제 켜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거는 안 돼. 요 화면 공유 됐는지 나오지. 그거를 네. 이거 전체 화면을 보시고. 네. 그래서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공유. 소리가 안 들릴지 모르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일본인교회 부목사인 히라시마 노조미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너도 가서 그리하라라는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미국에서 조선 땅에 위료 성교사로 오신 어치볼트 플래처라는 성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증손녀인 제인 플래처가 주인공이 되어 그녀가 한국에 유학을 하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팔자취를 탐구하는 과정을 사실적 자료를 근거로 쓴 역사 소설입니다.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인물의 기반을 두고 쓰였습니다. 이 책의 중심 인물이며 실존 인물인 아치볼트 플래처는 1900년대 초반 가족들을 쫓아 외면하던 나병 환자들은 치료하러 먼 미국에서 온 위료 성교사입니다. 이 플래처 할아버지 성교사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증손녀 제인 플래처가 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제인이 직장은 그만두고 한국 대학원에 유학까지 오게 한 그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인이 과거에 있었던 한일 간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거기서 만나게 된 한 일본인 교수님과 여러 갈등을 겪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제인이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얽히고 설킨 한일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은 오직 복음밖에 길이 없음을 확신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에 기반을 둔 소설이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한일 역사가 지금 두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정말 크지만 이 책에서 다음 세대인 등장인물이 풀어내는 과정을 우리 모든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이정표가 되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일본 성경 관심자나 한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일본어판도 출판되어 일본에서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읽고 싶은 분들 또는 주변 일본 사람에게도
꼭 추천해 주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한국 원서와 일본어판 모든 한일 간의 화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덕으로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지요. 일본 사람이 더 선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좋은 황금 땅이 에라곤이 있던 땅이 대구의 가장 중심지에 청라동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라곤에도 청라를 심고 신명학교, 개성학교, 제일교회 전체가 청라로 덮여 있던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45,000평이 되던 것이 14,500평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권 관계로 당신네들 이거 그대로 두면 대장동 사건과 똑같이 돼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이 몇이냐고. 대구에 기독교 문화권으로 만들어라고. 이게 제가 외치는 하나의 참 구호인데 그걸 이게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근본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뭐 여러 등등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여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독교 중심 중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플래처라는 사람이 1900 한일 합방되기 전 10년인데 9년에 와서 의성에 이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를 세우고 안동 성소병원을 세우고 나서 제1대 존슨 원장이 돌아가셨을 때 2대 원장으로 와서 1942년 진주만 폭격할 때까지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 자격도 있고 또 이 사람을 동상을 세울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각 곳에 의사가 없으면 예수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preaching, teaching, 힐링인데 저는 힐링 안에 치유라는 게 뭐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고 치유라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주님만이 이 땅에 와서 내가 I treat you 그러지 않고 I heal you. 우리는 치료하면 모든 세포에 힐링 파워가 있어서 힐링 파워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자는 I am the healer. 여호와 하나님이 I am the healer. 마라의 우물가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의사는 holistic healing 이게 무엇인지 제가 한국에 있는 호스피스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저 제주도에서부터 포천까지 강의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기독교 의사가 일어나줘야 거기에는 반드시 플래처 기념관을 세워야 돼. 근데 그 지금 한복판에 있는 남은 땅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1,600억 원이에요. 이것을 거기에서 플래처 기념관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그 많은 돈으로 가지고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면 대구에 있는 제2 예루살렘 명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 개가 뼈다귀 서로 먹으려고 싸우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참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크리스찬 의사라고 크리스찬 장로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장로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돈만 버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저 마음만 묶어줘도
정리만 해도 이 일은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근본에 있는 이것 말고 또 제가 파워포인트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연설해 달라고 해서 3번이나 완전히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3번 연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연기할 수 없으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화려한 모임을 가지자 하면서 한 것이 지난 10월 25일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행사였습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오늘 30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보다 더 큰 소리로 열성을 드리면 내 눈이 이게 금방 수술하는 거 터진다고 흥분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또 흥분을 조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순수한 마음에 오늘 그냥 달려와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조금 실수한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오면서 너무 기뻐했는 것은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의사님들 다 바쁘잖아요. 뭐 1년에 몇 번씩 줌 내가 처음 이야기하다시피 저는 여기 100명 이상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거든요. 서로 격려하며 이런 마음을 합하면 의사들이 다 생활력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깊이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요사이는 비대면 이거 훈련도 많이 했으니까 여기 저는 뭐 올해 날이 이제 90살까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이 사업 마치고 가겠습니다.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그래서 후배들을 길러야 되겠다 싶은 그런 심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처음 저를 보시는 분은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 말이 나옵니다. 용서하시고 다가 우리가 하면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제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빛이 되라 그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따르게 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들어라. 우리 한국에서는요 기독교 역사가 다 등경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3.1 운동을 이 운동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15년 동안 목이 터져라 만세운동을 제일 앞에 부르면서 재연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3.1 운동이 기독교가 했구나. 대구만은요 3.1 운동이 순수하게 기독교만이 했습니다. 제1교회, 서문교회, 남산교회, YMCA, 개성학교, 신명학교 이래 나와서 했어요. 이런 것이 다 말 아래 숨겨져가 되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서요.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등경 아래, 말 아래 둔 것을 들어가지고 등경 위에 두고 봐라. 기독교가 이런 것을 한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자유대한민국이 형성된 거야. 너가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제일 선두에 설 사람들이 기독교 크리스찬 닥터들이 옛날에 의원이라 성경 보면 의원이라고 했지만 새 번역에는 전부 다 닥터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윤환 교수님 또 마무리해 주시죠. 이거 키시고. 황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지금 우리 말씀 다 들으셨고 오늘
노래까지 청라언도 노래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초청한 강사분 중에서는 최고령이시고 또 대구에서 이 기독 의료인 중에 가장 최고봉으로 되시는 전재규 교수님을 오늘 모신 자리에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신 내용 중심으로 해서요. 조금 추가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소개도 해주시고. 소리를 조금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키우겠습니다. 네. 예, 새로 다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소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제가 보시기에는 권요한 서정민 선생님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박성근 우리 장로님이 대구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대구에서 들어오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장로님, 산부인과시고, 산정원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봉환 목사님, 네. 황봉환 목사님이 조금 이따가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희 교수님 아까 소개했었고, 김준식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이종훈 신임 회장님 한번 말씀. 네, 이종훈 신임 대구 기도의사 회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재규 장로님의 아주 열변을 하시는 그런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창호 장로님 들어오셨는데 아직 얼굴은 안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준식 교수님 혹시 네 대구에 그리고 네 그분들이 다였습니다. 네, 김미주 총무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대구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대전에 최영우 우리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멀리 멕시코에서 양주림 선교사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혹시 화면을 열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냥 말씀 있다 그래서 들어와서 듣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네네.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소개를 제가 안 드린 분은 좀 자진해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기 순천에 우리 장로님 들어오셨는데 네, 인사해 주세요. 저기 끄시고 마이크를 켜시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애양원하고 애락원하고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져서 한센인들을 돌봤던 그곳에서 저도 50여 년간 일하면서 한센인들 애환과 여러 가지 사랑의 정신을 본받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그리고 우리 전주 예수병원의 김경진 과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산부인과 김경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라언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라언덕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은 황봉환 목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오늘 저녁에 전재규 총장님께서 강의하신 그 내용은 전 총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제가 여러 신학서적들과 역사서적들을 탐구해서 만든 청라정신과 대구 경북 근대 문화라는 이 책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혹은 구입을 하시면 그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오늘 저녁에 열강해 주신 전재규 총장님이 현재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지역을 탐사했는데 제1순례길 청도 팔조령에 처음 부산에서 대구로 오신 베어드 선교사님의 기념 조형물을 세우고 또 그 길을 드나드는 사람이 이러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대구의 근대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그 일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자료가 만들어져서 경상북도, 청도군청, 대구광역시 이 세 도시가 맞물려 있는 곳이 청도 팔조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군과 도와 또 시가 이렇게 협조해서 조형물을 세우고 공문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추진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전재규 총장님이 지금 가슴에 열정을 품고 강의하신 내용이 대구 동산의료원 제2대 원장으로 한평생 수고해 주셨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센병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한센병자들을 중심으로 토가를 사서 그들을 돌보면서 시작했던 것이 대구 애락원입니다. 그 애락원에 플래처 선교사님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이 중요한 대구의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우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라난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자는 그 열정을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그다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해서 약 100억 원이 되는 선교기념관 그 투시도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전 총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의 기독교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이 이러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또 환우들의 육체를 치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홀리스틱 힐링 웍스를 사역을 하시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와 치유를 겸하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이 일이 빨리 성취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열정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라언덕을 최근에 한 3, 4년 전에 2번을 연달아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라언덕 그 시를 그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청라언덕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산에 봄을 그리나 뭐 같은 뭐 연인을 그리나 막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때 제가 청라언덕에 가서 조금 그때는 달리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아주 많은 세세한 그런 청라언덕에 대한 그걸 제가 듣고 특히 라라는 뜻이
담쟁이 아이비. 동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또 이번에 알았고요. 그것이 이제 아이비 리그의 그 청교도 정신의 학교의 그 뜻이 대구에도 심어졌구나. 그것을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돼서 굉장히 아주 새로운 것을 접하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 기쁘네요. 우리나라에도 아이비 정신이 살아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심어 놓으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 정신의 근본이 돼 간다고 생각하니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라원덕이. 네, 또 다른 뭐 이렇게 질문 편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예, 강의철입니다. 네. 예, 전재규 선생님, 제가 30여 년 전에 계명대에 근무할 때는 굉장히 근엄하게만 뵀었는데 오늘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얼른 그 대구 순례길을 찾았더니 캐톨릭 순례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알려져야겠다는 생각 가졌습니다. 저는 그 서정민 교수님 좀 소개했으면 하는데요. 그 한국 교회에서 하시고 지금 일본 동경대에서 계시는데 여기 들어와 계셔서 서정민 교수님 인사해 주시고 좀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우리 늘 그 강희철 선생님 불러주셔서 제가 연세대학에 오래 재직하다가요. 지금 현재는 동경에 있는 에이지 가쿠인 대학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기독교 대학의 전 교수로 지금 아직 현역으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들어와서 우리 총장님 그 강연을 아주 감동적으로 듣고요. 저런 열정이 계시다면 한국의 그 기독교 정신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다시 리바이벌 되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저는 대구가 출생지입니다. 태어나기를 대구에서 대구 봉산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어려서 떠났고 제가 태어난 병원이 동산병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아마비를 알았습니다. 어려서. 그래서 처음 그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곳이 동산병원이고요. 바로 전주 예수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세바란스,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세바란스에 가서 재활원에서 또 치료를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는 특히 기독 의사 그리고 그 한국의 크리스찬 그 닥터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이라든가 제가 특히 연세대학에 있으면서 연세대학 역사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제 주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프레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도 제가 많이 본 그런 입장에서 오늘 대단히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특히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갖고 있는 게 예전에는 구라 선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한센시병 환자들에 대한 최초의 관심이 바로 그 선교 의사들, 선교사 중에 의료 선교사들이 그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구 애락원, 여수의 애양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러한 두 기관이 결국 소록도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늘 말씀하신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소록도와 같은 격리라든가 배제의 역사가 아니라 품고 함께 가는 특히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기독 정신이 아닌가, 예수 정신이 바로 실천된 그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 선교사들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의료 선교의 역사다. 의료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다. 왜 일본에 기독교 병원이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일본 교회사도 전문인데 일본 국가가 먼저 개화하면서 일본에도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학교를 설립한 메이지 가쿠인을 설립한 1860년대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 햇본입니다. 근데 그는 일본에서 병원 활동을 못했습니다. 진료소를 세웠다가 그 진료소가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메이지 정부가 바로 의료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가의 의사고시를 다시 봐야 되는 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 생활까지 하신 분들에게 의사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제도에 의한 의학 자격을
의사 자격을 따지 않으면 일본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기독교 대학이 많거든요. 뭐 전체로 볼 때는 30-40% 사립대학에 30-40% 기독교 대학인데 의과 대학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 대학도 진료소로 시작한 대학이 의과 대학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우리 한국에는 맨 처음 출발이 의료 선교로부터 잘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이 지금 가장 역사 깊은 기독교 대학이지만 실제로는 세브란스가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환자를 치료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니까 일본 기독교가 지금 전 국민의 0.8%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길어졌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동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청라정신이라는 건 결국 에라곤과 같은 그러한 선교 의사들의 최초의 선교 정신을 이 땅에서 다시 살려내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 고향 대구가 그렇게 성시가 되는 것을 저도 지지하고 성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긴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서울대학교 학원 선교사 권요한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대구 청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닐 때 청구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우리 그 전재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감동적입니다. 저희 선친께서 경산에서 사과 그 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과가 중국 쪽에서 들어온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사과 품종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 존슨 선교사님 이후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심으신 그 사과가 아닌가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그 일족들한테 꼭 한번 알려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에서 그 복음전도 국제전도폭발 훈련 사역하면서 중국 등지에 Non-Resident Missionary로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세대 믿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1995년부터 제가 그때 박사과정 때부터 지금 헌신해서 캠퍼스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재규 교수님 귀한 말씀 저희가 새기고 언제 한번 또 기회 있으면 제가 만나 뵙고 반드시 다음 세대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오신 첫 의료 선교사 존슨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27살에 대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청라대학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의 담장에 가면 청라가 심겨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권요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카톡에서는 자주 봬요. 근데 제가 얼굴은 오늘 처음 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저희 우리 이제 강연에 좀 이렇게 오셔서 좀 참여를 같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실은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구에서 막 올라오는 길인데 혹시 시간이 맞으면 들어올까 했는데 마침 조금 늦었지만 시간이 돼서 들어왔고요. 사실 저희 그 모친께서 지금 동산의료원에 좀 신병치료자 갔다 왔는데 우리 특별히 황재석 원장님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100만 기도 서명운동 인권누리 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한 가지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지금 서울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한국 순례길의 그 목표가 각 지역별로 기독교 관련 순례길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안내하고 개발하는데 이제 역점을 둬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주 지방도 그렇고 뭐 각 지역마다 순례길을 만들 곳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괄해서 좀 알리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성 쪽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뭐 부산이고 전주, 광주, 뭐 순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관련 순례길을 총망라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그거를 박지영 저 장로님 동생 되시는 박상원 원장이 지금 이사장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네 군데가 생기면은 같이 합류해서 알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저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추가. 네, 우리 저 서종 원장님. 김윤환 교수님, 그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네네. 요셉 성형외과가 어디입니까? 요셉 성형외과가 대구입니다. 지금 우리 전재규 저기 교수님하고 예.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기회가 네, 제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고속버스 타고 지금 대구로 지금 이동을 해서 제가 전재규 저 교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갖고 예. 전화로만 부탁하다가 제가 꼭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 시작해보고 싶어서 제가 일로 달려왔습니다. 와,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셨네요. 와. 네. 예. 요셉이 저도 저 크리스찬 네임이 조셉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 집 같아요. 네, 우리 저 박성근 장로님이 하시는 성형외과인데. 네네네네. 그래서 저기는 거의 그냥 저희 제 집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원장님 성형외과인데 김윤환 교수님이 모델로 보이십니다. 그건 아니고 조금 네. 떨어져서 예. 같이 있으면은 제가 옮기다 보니까는 제가 예. 이렇게 요셉 성형외과를 제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 전재규 저 총장님께 청라언덕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저희 순천에도 매산등이 이렇게 좀 매산등을 청라언덕처럼 열심히 네. 노력했다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코멘트보다는 귀한 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 목포에서 현재 또 역시 근대 기독교 박물관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양호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네네네. 예, 또 시인의 감성도 있으셔서 오늘 또 되신 것 같은데 사막도 파도 깊이 지금 묻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김양호 목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김영호 목사님 저 얼굴 좀 보여주시고 목포 소식 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포의 청라언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포에 있는 김양호 목사입니다. 네네. 네, 우리 김윤환 교수님과 또 우리 박상원 원장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더 하면, 예, 전체 제가 이제 한국 전체 성지순례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서 각 곳마다 다 들렸습니다. 다 들렸는데 서해 쪽에는 상당히 많이 정부의 돈을 받아서 기념관, 회관 이런 거 많이 지었습니다. 강경 같은 데는요, 기독교 순례길을 도지사하고 시장이 앞장서서 고대도 어마어마하게 정부 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대구에만은 아직까지도 한 곳도 그렇게 한 곳이 없습니다. 정부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구 사람은 무감각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공주대학의 서만철 총장님이 한국 선교, 기독교 선교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대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대구에 유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누구가 대구에 가면 전재규를 찾아라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제가 거기에 관한 책을 또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책을 43권을 썼어요. 그런데 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올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타이밍이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도 대구의 큰 교회 내 이야기 지금 하면요 처음 들었다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듣지를 안 해요, 저건.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여기에 계신 분은 모두 다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제중원은 뭐 첫 의료기관인데 광주 기독병원 소개할 때도 제중원이라고 그랬고 여기 동산병원 처음 시작할 때도 제중원이라고 그러는데 제중원이라는 그 역사가 그렇게 나름 초기 의료기관에 이렇게 그냥 붙였었나 보죠. 혹시 박보세 처음 세울 때 제중원이라는 정도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동산병원에서 약국 세우면서 바로 제중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살린다는 그런 뜻에서 제중원 그렇게 했는지 각 지역마다 제중원이라 붙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제중원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생각했는데 여기도 처음부터 제중원으로 세웠어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 초기에 기독교 역사 문서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장로교 쪽 선교병원만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네. 그거는 남장로교나 북장로교나 같이 공통으로 썼고요. 그 평양에도 처음에 시작은 장로교 쪽은 제중의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광주 그리고 대구 뭐 서울은 물론입니다. 서울은 이제 처음에 그 광해원이었죠. 광해원이었는데 그 광해원은 국립반 이제 선교사 투자 반에서 반반이었습니다. 광해원은. 그러나 모든 주도권이 우리 이제 알렌과 에비슨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장로교 쪽 의료 선교 기관의 초기의 명칭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썼다가 이제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름은 뭐냐면 그다음은 도네이션을 한 분들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세브란스가 된 것은 세브란스 도네이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뭐 각 지역마다 그렇게 되고 전개가 되죠. 그게 바로 한국 초기 장로교 의료 선교의 역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돈 교수님은 꼭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매번 저희 할 때 꼭 들어오셔서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추가하실 말씀이나 또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시간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9시 반까지긴 한데요. 아니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저기 교수님, 서정 원장님. 네. 그 말씀하신 오늘 하신 책을 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올려주시면은 좀 저희들도 책을 구입하고 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책을요 제가 조금 이따 찍어 갖고서 일단 올릴게요. 그러면은 아마 저걸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네, 가능하겠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올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한 번도 1월 달에 강의를 우리가 전재규 교수님한테 한 번 더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은 이게 눈 때문에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되셔서 안압이 높아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고집을 못해갖고 더 자료가 방대하신데 지금 일부만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1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2월 달에는 저희가 직접 대구를 방문해서 전재규 교수님을 만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고 대구하고
부산 쪽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저희가 준비를 아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날짜도 대충은 2월 17, 18일 금토로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조인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재규 교수님을 같이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에서의 아이비를 갖다가 청라 언덕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전재규 교수님이 오케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네. 전 장로님이 어제 사실은 백내장 수술했는데 안 좋아서 다시 수술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오늘 하시겠다고 나오셔서 제가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여튼 뭐 앞으로 2주 동안 잘 또 2월 달에까지 1월 달까지 잘 회복하셔서 네. 이제 한 번 다시 더 하고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모자란 강의를 더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 한 번 또 직접 만나 배우면서 또 우리가 또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지 더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시간을 미리 좀 잘 절제하셔갖고 2월 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대구와 부산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얘기 있거나 또 혹시 미진한 질문 또 잘못 짧은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그럼 오늘 모임을 이거로 마치고 우리 강희철 교수님이 오늘 아주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기도로 우리 전체 이 강연회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강희철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귀한 사역, 정말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고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이 땅에 선배님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하시고 또 그를 따라서 이 땅에 그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전재규 교수님 통해서 저에게 초창기 대구 역사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것들 저에게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수님의 앞으로 삶을 아버지께서 정말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사역을 따라가고 또 저희 후배들에게 이를 전승함으로써 저희가 주님께서 준 그런 풍성한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수많은 손길들 그 앞으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간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번님, 받으세요. 네, 멕시코에서도 들어오시고 오늘 세계적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한 분 소개를 안 드린 분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대구의 아프리카에서도 김성님. 들어오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은영 교수님이 사진을 찍으셨나 모르겠다. 우리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